강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실용영어 1주차 공부를 했었는데, 영작을 또 처음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해본 경험도 있을 테고, 이게 영작이구나. 근데 아마 첫 시간에서는 도대체 박나 교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 얼굴을 좀 나오게 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는 이제 누군가가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영작을 할 때도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이 영작이라는 것을 잘함으로 인해서 영어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저는 또 접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은 영어가 안 필요하더라도 그래도 준비된 자에겐 기회가 온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건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누구나 운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잘 안 될 때. 난 정말 운이 없나 봐. 그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여러분 한참 또 젊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미래를 위해서 쌓아가는 과정인데 그중에 영어도 아주 기본이라는 거. 그거 한번 가지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오늘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1차 시는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전치사에 관련된 거를 좀 더 다룰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전치사를 강조하냐면요. 이제 만약에 영어 책을 읽어야 되거나 또 영어로 뭐 글을 써야 되거나 상대가 쓴 글을 내가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 이 전치사가 사실은 문장을 굉장히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치사를 파악을 잘하면 그 영어를 길게 쓸 수 있고 긴 문장도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단 전치사는 preposition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치사가 이거 제가 왜 이거 했을까요? 이거 내가 지켜보고 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눈으로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치사를. 왜냐하면 눈으로 공부를 하면 영어는 안 돼요. 근데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긴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꼭 써야 돼요. 더구나 우리는 writing이에요. English writing. 그래서 이거는 꼭 쓸 필요가 있는 건 거죠. 이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important.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바로 제가 설명할 때 꼭 같이 쓰면서 해요. 사실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면 저는 수업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쓰게 해요. 사실 우리 집에 가서 과제하기 싫잖아요. 뭐 또 제가 내는 과목만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또 영작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 안에 저하고 같이 쓰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굉장히 연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시간을 때우듯이 이렇게 돌려서 그냥 화면을 보게 되면 사실 효과가 없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실용영어인 만큼 문장 쓰기를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만 해놓으시면 무조건 강의 내에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꼭 같이 쓰면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뭘까요? 쓰면서 반드시 말하기. 전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혹시 초등학교를 잘 더슬려서 보면은 초등학교 때 왜 받아쓰기 했던 거 생각나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 그냥 쓴 게 아니라 말하면서 썼죠. 사실 우리 한국어, 모국어도 우리가 쓸 때 말하기 하는 것처럼 영어도 문장을 쓸 때 말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스피킹에. 결국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들을 하게 되냐면 나는 정말 영어를 한마디라도 좀 말아보고 싶어요. 자, 제가 주변에 이제 알고 계신 분은 이제 회계 강의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회계 강의 하시는 선생님께서 회계 원리라던가 회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 더구나 미국 AI, CPA 시험을 보고 또 1, 2차까지 합격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회계 관련된 영어는 아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짧은 문장의 이제 어떠한 그 책을 보더니 이런 건 한마디도 영어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습관이거든요. 그런 걸 말해본 적이 없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제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은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쓰고 말하기를 한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확실히 영어의 스피킹에 감각이 생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여기 화면에 좀, 이거 가려놨네. 자, 나는 이게 writing. 자, writing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워킹 메모리라 그래요. 이 뇌에 들어가서 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한 것도 저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이제 한번 같이, 하면서 해보도록 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전치사 리스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전치사 리스트를 잘 보셨다면 생각이 날 텐데 요 전치사들도 사실은 암기죠. 왜냐하면 말이 전치사지 단어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암기해야 돼요. 누가 단어를 이해하라고 하겠습니까? 단어는 암기. 자, 단어는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면 학기말 시험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학기말 시험에 대해서 자 대해서 하면 자 같이 쓰면서 한번 해볼까요? 공책 준비도 좀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전치사는 그래도 좀 가볍게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2차 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팅을 하게 돼서 제가 준비물도 이제 이따가 끝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먼저 학기말 시험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럴 땐 우리가 쓰지 말고 말하기를 해봐도 괜찮아요. 자 아니면 여러분이 제 수업을 지금 이거 시청하기 전에 한번 이 화면을 보고 일시정지, 퍼즐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먼저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당부하건대 이거를 나중에 또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제 수업은 이 수업에서 모든 걸 끝내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일시정지를 누르고 그 다음에 한번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뭐뭐에 대해서라고 하면 일단 about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about 그 다음에 학기말 시험이니까 뭐예요? The final exam 또는 final test. 요거는 사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뭐예요? About the final term test.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쓰셨을 거예요. exam도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bout the final term test 또는 about the final term exam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이상으로 라고 뭐뭐 이상으로 하는 거 뭐였어요? 일단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전치사는 생각이 나야 돼요. 뭐뭐 이상, over. 그렇죠. 이거는 토익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over the average. 평균이 average가 되겠죠? 네. 그래서 스탠다드라는 단어를 혹시 썼다 내가. 그러면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스탠다드는 그냥 표준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고요. 평균은 스코어를 갖고 있는 그게 바로 averag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리를 가로질러서 뭐뭐를 가로질러. 요거 뭐 딱 떠오르는 거. 자, 제가 요걸 딱 얘기하면 쓰신 걸 가지고 말하기를 해보는 거죠. across죠. 자, 여기서는 across인데 요거는 전치사고요. cross라는 단어랑 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요거는 어디어디를 건너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얘랑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across the bridge. 자, 다리는 뭐예요? bridge. 그래서 across the bridge.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때도 저도 말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말하기를 계속 하세요. 어느 날 내가 말해본 거는 영어로 나옵니다. 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일본어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정말 일본어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매일 중얼거리고 다닌 거예요. 동네에서. 제가 아는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아는 분의 남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 돌았니?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어요. 계속 중얼거리니까. 왜? 우리는 영어는 말하기를 하든지 쓰기를 하든지 이미 연습이 되어져 있는 것만 나올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를 들을 어떤 상황이라든가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돈을 내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건 이 수업 시간만이라도 열심히 말하기. 그걸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럼 토익 리스닝도 잘 들려요. 자, 그러면 아침 뉴스 후에, 뭐뭐 후에는 사실 다들 알 것 같아요. 뭐예요? After the morning news. 그렇죠. After, 뭐뭐 후에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기대어. 요거 좀 어려웠을 거예요. 벽에 기대어서. 바로 against the wall. 자, against가 어디에 기대어서라는 뜻도 있고 얘는 어디를 반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기댄다는 얘기는 누구누구에게 반대한다는 게 되는 거니까 against me. 나를 반대한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행 도로를 따라서 어디를 따라서 자, 뭐죠? along the sidewalk. 여러분 이렇게 along 쓰셨으면 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을 따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long the river.
자, 그래서 이렇게 뭐뭐를 따라서 하면 along the sidewalk. sidewalk가 이제 보행도로죠. 인도. 자, 그 다음에 그 변화들 가운데에, 변화들 가운데에, 뭐뭐 가운데에 뭐예요? 그렇죠. among이죠. 그래서 변화들 했는데, 자, 요게 뭐냐면, among은 셋 이상 사이예요. 셋 이상 사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에서 그러면 둘 사이는 뭘까요? between이에요. 이게 전치사 같은 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길 건데요. 다음 장도 한번 퍼즐을 누르고 한번 써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한번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을 잘 못 썼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요? 연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해보지 않은 부분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내 눈 주위에, 뭐뭐 주위에, 이거는 뭘까요? around my eyes. 그렇죠. around. 그러면 나의 주변에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around me. 내 주변에. around me. 그러면 우리 학교 주변에. 우리 그러면 강화 캠퍼스잖아요. 강화 캠퍼스 주변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around 강화 캠퍼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강화 캠퍼스 주변에 제가 어제 보니까 식당이 거의 없더라고요. 식당은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식당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There are many restaurants around 강화 캠퍼스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round my eyes 하면 내 주변에 이렇게 내 주위에 또는 뭐뭐 주변에 이런 뜻이 돼. 자 여기서 around가 제가 주위에라고 했는데 또 제가 지역별로 얘기할 때는 주변에 이렇게 했죠. 그쵸? 자 이게 한국말은 자 영어는 around 하나를 쓰지만 한국말은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작업장 하면은 뭘까요? 작업장 하면 일하는 장소죠. work는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작업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at work, 작업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어디에서 in하고 좀 달라요. in은 좀 넓은 장소에 쓰는 거고 at은 어떤 딱 지점에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사 전에 이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쵸? before or meal. 자, 이건 식사라서 지금 meal이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풀이 뭐냐면 bush라는 단어가 있어요. 뒤에서라고, 뭐뭐 뒤에서라고 하면 뭐 썼어요? behind the bush 썼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 전치사 확인할 때 혹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 찾고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리고 또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behind는 생각이 났는데, 자풀 모르겠네? 그냥 여기다 일단 이렇게.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어가 아니라 뭐냐면 들어갈 자리예요. 단어는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공부 안 한 단어는 평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결국은 단어는 외워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평점 아래에 라고 했어요. 평점. 말이 평점이지만 아까처럼 평균하고 비슷한 거죠. 뭐뭐 아래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거의 경우에는 below를 써요. 그래서 below the average scor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below. 그때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요게 이렇게 면이 있으면 요거 beneath. 그쵸? 여기가 떠 있는 중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부분이 below. 여기 바닥이 under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자, 그 다음에 얇은 종이 밑에, 요거, 뭐뭐 밑에, 종이 밑에 바로 하는 거니까 바로 이 beneath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beneath the thin paper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요. 정문 옆에, 뭐뭐 옆에라고 하면은, 그때 내가 세 가지를 얘기해 줬었던 것 같은데. 생각날까요? 네. by the front gate. 자, by도 있고요. 그 다음에 next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B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beside도 있어요. 이게 바로 전치사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around my eyes, at work, 그 다음에 before or meal, behind the bush, below the average score, beneath the thin paper, by the front gate.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말하기는 자, 요 오른쪽에 있는 답의 화면을 가려요.
자, 그러면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writing이니까, English writing이니까 한글을 보고 영어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스피킹을 연습하실 때는 이거를 가리고, 자, 저는 지금 이제 화면을 가렸어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가렸거든요. 자, 그러면 내 눈 주위에 around my eyes, at work, before a meal, behind the bush, below the average score, beneath the thin paper, by the front gate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내가 속도가 좀 느렸죠. 자,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around my eyes, at work, before a meal, behind the bush, below the average score, beneath the thin paper, by the front gate. 자, 밑에 지금 12, 13, 14 하면서 또 떠듬거렸어요. 또 연습해요. around my eyes, at work, before a meal, behind the bush, below the average score, beneath the thin paper, by the front gate.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하기 연습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영어를 말하기 연습을 빨리 하면 할수록 더 잘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역시 영어는 연습입니다. 자, 다음. 자, 원인과 결과 사이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것도 아마 써보셨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아까 어멍이 제가 셋 이상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 사이는 between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between the cause and result. 그래서 cause and result, between the cause and result. 보통 cause and effect란 말도 써요. 원래는 사실은 좀 effect란 말이 훨씬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제가 결과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으면 result가 뜨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cause and result라고 했는데 effect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효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서 마무리했을 때 효과가 좋은 걸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이게 이펙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etween the cause and result 해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잘 하셨죠? between은 둘 사이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아까 뭐뭐 이상으로 라고 할 때 뭐였어요? 질문하면 딱 생각나야죠. 오버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뭐뭐를 넘어서죠. 오버랑 비슷한 뜻이 있어요. 뭘까요? 네, beyond our limit 또는 limitation도 괜찮아요. limitation. 그래서 beyond 뭐뭐를 넘어서. 자, 그런데 이 beyond하고 over의 차이를 얘기해 줄게요. 요렇게 산이 있어요. 자, 요거 산이에요, 얘. 그러면 여기에 자 요렇게 가면 오버예요. 그리고 요렇게 가게 되면 beyond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over는 끝이 있어요. 그래서 beyond our limit 하게 되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넘어서서 하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세요. 자, 지금 제가 할 때 여러분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우리가 보통 중얼중얼 그리고 영어는 큰 소리로 말해보는 습관이 있어야지만이 나중에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왜 국어책 크게 읽듯이 영어도 크게 읽으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자꾸 수업을 들으면서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 2시까지는 뭐뭐까지 by 2 o'clock. 그런데 여기에 PM을 제가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후라는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뭐까지는 by. 그런데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by를 뭘로 했었어요? 자, by가 장소로 쓰일 때는 뭐뭐 옆에가 되는 거고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영어는 똑같이 생긴 것들이 한 문장 안에서도 많이 보이고 또 여기서 내가 분명히 뭐뭐 옆에라고 배웠는데 저쪽에 가서는 뭐뭐까지라는 뜻으로 쓰인다. 아유 정말 짜증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자리와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쓰임.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장소의 뭐뭐 옆에 뜻으로 by가 쓰일 때는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장소가 나오겠죠. 그리고 by가 뭐뭐까지라는 시간으로 나올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시간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문법을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하는 것들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현과 떨어져서. 자, 뭐뭐가 떨어져서. 자, 이게 off예요. off가 뭐뭐가 떨어져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그 회화 표현 중에 이거 있어요. Take off your hat. 자, 예를 들어서 this place is so warm. 여기 장소가 너무 따뜻한데 take off your hat. 너 모자 벗어. take off your coat. 너 코트 벗어. 이렇게 말을 할 때 off라는 건 뭐예요? 몸에 부착된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벗다는 뜻이 되는데 이 off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뭐뭐가 떨어져서. 그래서 off the surface 하게 되면은 표면과 떨어져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잘 알아두면 아주 요긴하답니다. 자,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바로 despite the difficulty. I think you can study hard despite the difficulty. 자,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말한 게. 자, 그러면 despite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인데 이게 많이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in spite of가 있어요. in spite of. 이 in spite of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얘랑 같은 뜻인데 착각하고 얘를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despite of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들 쓰더라고요. 제가 라이팅 거의 한 15년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토익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렇게 습성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토익 답을 고를 때도 이렇게 쓰고 라이팅 할 때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뭐뭐처럼이라고 했어요. 그럼 뭘까요? 네, like her. 자, 여기서는 like의 기본적인 동사 뜻. 그렇죠. 뭐뭐를 좋아하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I like her 하면은 내가 그녀를 좋아하다 있지만 그냥 뭐죠? I'd like to be. 나는 되고 싶어요. I'd like to be like her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녀처럼이 되는 거예요. 자, like도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여러 뜻으로 쓰이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바로 자리와 역할에 따라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봄방학 동안에 그럼 뭐죠? During the spring vacation. 자, during은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거고 얘랑 같은 뜻의 for는 뒤에 뭐가 와요? 숫자가 와요. 똑같이 뭐뭐 하는 동안의 뜻이지만 다른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리고 between the cause and result 또는 between the cause and effect 그 다음에 beyond 이런 거 다시 해야 돼요. beyond our limit 또는 beyond our limitation by 2 o'clock off the surface despite the difficulty like her during the spring vacation 이렇게 해서 영어로 계속 말하기 연습 이거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이요. 전치사 확인하기. 너를 위해서, 뭐뭐를 위해서. 이거 노래 가사도 많이 나오던데? 네, 뭐죠? 바로 for you, 너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이라고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아까 뭐뭐 동안 할 때, 봄방학 동안 할 때는 전치사 뭐 썼어요? during. 요거 토익 시험에도 잘 나와요, 가끔. 자, 그러면 during the, 뭐가 되죠? during the spring vacation이었는데, 여기는 몇 시간 동안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for, 그렇죠? several hours. for가 여기 똑같이 쓰였는데 달라요. 위에 거는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으로 쓰였고 밑에 거는 뭐뭐 동안에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 오는 표현이 다르죠. 자, 표현이 달라요. 뒤에 표현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켈리로부터라고, 뭐뭐로부터라고 하면은 뭐예요? 보통? 그렇죠. from을 쓰죠. 그래서 from Kelly 또는 from 누구누구, from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고요. from your friend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뭐뭐로부터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이런 거 좀 많이 헷갈려요. 2020년 7월 4일에 2020년에 그쵸? 여기 년자 빠졌다. 2020년에 자, 그 다음에 초겨울에 이런 뜻인데 지금 이 날짜란 말이에요. 2020년 7월 4일. 전치사 뭐 쓸까요? 이런 거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력서를 쓰거나 레주메를 쓰거나 이메일을 쓸 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비즈니스 라이팅에서도. 자, 그럼 뭐죠? on. 자, 여기서는 전치사 on을 쓴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못하네요, 이거. 제가 2020년으로 바꿨는데 여기 여러분 그 2020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on July 4th 2020 이렇게 해서 2020년에 2020년 7월 4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앞에는 전치사 on. 자, 날짜 앞에 on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020년에 라고 하면은 이거는 연도란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n인데 뭐죠? 얘는 in을 썼어요. 그러니까 날짜 앞에는 on, 그 다음에 연도 앞에는 in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초겨울에 했어요. 초겨울에 하면은요. 네, in early winter. 초겨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절 앞에 in, 그 다음에 경찰과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하면 뭐예요? 그렇죠. with the police officer. 자, 뭐뭐과 함께 또는 제가 지금 서피스 펜을 가지고 지금 판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with the surface pen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뭐 서피스 펜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with가 똑같이 뒤에 오는 그러니까 뜻은 두 가지로 하고 뒤에 오는 표현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리고 for you for several hours from Cali on July 1st, 2020 그 다음에 in 그쵸? 2020년은 in 2020 그 다음에 in early winter with the police officer 이렇게 해서 영어로 말하기 연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주차를 위해서 제가 당부를 좀 할게요. 1주차 공부를 하셨으니까 일단 제가 올린 파일에 단어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 단어 리스트를 다운을 받고요. 그리고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 주의할 게 있어요. 공책을 중간고사와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자, 2번 제출할 거예요. 여러분이 쓰신 거.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이 학습하신 거를 가지고 그대로 또 피드백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시는 이렇게 전치사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끝을 내겠습니다.